세계 최초 예능지향 대부 엔터테인먼트 토크쇼 호돌맨 향로 구피입니다. 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네, 엉망진창이네요. 오늘 저희 그 개별바닥에 특별 게스트 최초의 게스트 분이 계시죠. 네. 구피님이라고 줌인터넷 카카오를 거쳐 현재 배달의 민족 주문 시스템 백엔더 개발자로 계시는 구피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주 이력이 화려하시죠. 네. 뭐 근데 다 짧게 다녔긴 해가지고 저는 우선은 15년에 처음에 줌 인터넷이라는 회사에 줌닷컴이라는 포털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인데 2년 정도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17년도에 카카오로 이직을 하게 되었고 카카오에 다니다 주문 같은 커머스가 해보고 싶어가지고 배달의 민족에 와서 배달의 민족에서는 거의 3년 차가 돼가는데 주문 시스템을 만들면서 원한 형제들에서 재밌게 일하고 있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시간 되시면은 그때 그 이력서도 한번 카카오 이직하실 때 이력서 한번 어떻게 쓰셨는지 한번 또 구경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네, 한번 찾아볼게요. 나오겠네요. 근데 17년도쯤에 그 이제 카카오를 가실 때 뭔가 카카오를 좀 그때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우선은 줌 인터넷이 이제 포털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줌닷컴이라는. 네, 그렇죠. 포털을 만드는 회사가 그렇게 많잖아요. 메이트, 줌, 다음, 네이버 이렇게 4개 정도밖에 없어서 저는 이제 줌에서 미디어 쪽 뉴스 줌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다른 이제 포털 회사들의 뉴스는 어떻게 만들길래 어떻게 하나 이런 게 너무 궁금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향로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타 포털 막 들어가 보면서 막 보잖아요. 얘는 뭐 이런 그쵸, 거였네. 신기하다면서. 네. 그때 당시에 저는 다음이 조금 네이버보다는 좀 매력적인 것들을 많이 하고 좀 이뻐 보이고 뭐 새로운 걸 많이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채용 공고를 좀 들여다보긴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미디어 개발자를 뽑습니다라는 채용 공고가 딱 보이더라고요. 아, 이건 나를 뽑기 위해 올렸나? 바로 이제 이력서를 냈더니 다행히 좋게 봐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카카오 사실 이제 다음을 만들긴 했지만 카카오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면 줌은 사실 2년을 안 다니신 거네요? 그렇죠. 뭐야 이거? 1년. 안녕하세요. 이거 다람 게스트인데 이번은 벌써 들어오셨네요. 예, 구경하고 계세요. 보통 이제 우리가 경력 이직하려면은 2년은 다녀야 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경력 이직하신 거잖아요. 신입으로 가신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왜 2년 안 돼서 이직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카카오에서는 어떤 점 때문에 경력직으로 봐줬을까요? 우선은 이직을 한 거는 팀이 바뀌었는데 그 팀이 좀 안 맞았어요, 저랑.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일하면서. 그래서 맞물렸죠. 힘든 거랑 이제 새로운 걸 계속 하고 싶었는데 이제 공고를 봤으니까 한번 내보자 했는데 그래서 이제 1년 10개월 만에 이직을 하게 된 거고 카카오에서 저를 좀 좋게 봐주셨던 건 아무래도 그 뉴스를 해봤다는 거였던 것 같아요. 이제 아시겠지만 줌은 좀 사람이 적잖아요. 그때 뉴스 줌을 둘이서 했어요. 저는 분명히 저랑 사수 이렇게 두 분을 했는데 진짜 할 게 너무 많았죠. 뭐 송고받는 시스템 만들어야 되고 이제 보여주는 거 만들어야 되고 댓글도 만들어야 되고 막 그래서 둘이서 거의 다 뉴스줌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좋게 봐줬어요. 그러니까 막 칠판에다가 이제 자기가 뉴스줌 만들었던 거 어떻게 하는지 좀 그려봐달라고 해가지고 메모 같은 거 막 그리면서 이렇게 그렸죠. 뭐 API 서버가 있고 뭐 보여주는 템플릿 서버가 있고 송고 배치 서버가 있고 막 이런 거 그렸더니 그걸 보면서 이거 혼자 다 했냐고 아니 둘이서 했다고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부분을 좀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운 좋게 적은 경력에 이제 어쨌든 같은 업무를 하고 있었으니까 바로 현업 이제 투입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운 좋게 이제 가게 됐죠. 네. 같은 도메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경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경력직으로 갈 수 있었다. 맞아요.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입사했을 때도 그런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같은 경력을 갖고 있어서 좋게 봤다고.
이거 아마 보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네. 작은 기업에서 어쨌든 카카오 가실 때 카카오에서 배민 가실 때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고 근데 네. 작은 회사에서 카카오 가실 때는 이제 사실 쉽진 않잖아요. 저요. 네. 그럼 이제 이직 준비나 개인적인 공부, 이 역량 향상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향로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블로그를 좀 잠깐 했었었죠. 그래서 뭔가 네, 그때 좋았던 것 같아요. 블로그가 있으니까 그리고 기스테 이제 그 나무 심기라 했나요? 뭐 그 잔디 심기? 네, 잔디 심기 네. 그런 거 잘 채워놓으면 이제 그런 거 좋게 봐주시잖아요. 그렇죠. 꾸준하게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 했던 것들은 일단 블로그를 좀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많이 썼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개인 공부를 좀 하면서 잔디도 많이 심었었고 패스트 캠퍼스 같이 외부 교육을 통해 가지고 좀 개인 사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교육하려고. 그러면서 좀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좀 교육을 통해서 메꾸면서 그런 것들을 좀 채웠었던 게 있었던 것 같고 그럼 이제 이력서에 좀 쓸 내용들이 많아지긴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 해봤다 하면서 그렇게 좀 했었고 좀 저는 그런 게 있었어요. 면접을 볼 때 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뽑아갔었어요. 그동안 내가 뭐 했었다. 그 회사에서 했던 프로젝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보기 쉽게 정리해가지고 이제 했던 프로젝트가 뭐고 그리고 사용했던 기술들은 어떤 거고 이걸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했고 이러한 기술은 왜 썼는지 이런 정도만 좀 정리해가지고 5개 정도 프로젝트 너무 많이 하면 또 못 읽으실 거잖아요 면접장에서. 그쵸. 네, 그래서 그걸 좀 뽑아갔어요. 저는 그걸 뽑아가지고 이제 어쨌든 질문이 좀 거기서 나오게 돼요. 제 경험상으로는 제가 유도하는 질문들이 좀 나오게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좀 질문이 나오니까 내가 준비했었던 거니까 좀 잘 대답을 할 수 있잖아요. 좀 그게 좀 저한테 좀 돌이켜 봤을 때는 좀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게 그런 포트폴리오를 좀 준비해갔던 게 좋지 않았었나. 포트폴리오가 없었으면은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니까 사실 준비하기가 어려운데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서 드리면은 어차피 그 안에서만 질문이 나올 거니까 준비하시기가 상대적으로 좀 편했던 거죠. 네, 좀 면접을 볼 때 조금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네. 그러면 카카오로 가셨을 때 정확히 진행하신 업무가 혹시 어떤 도메인 쪽이셨나요? 미디어 중에서도. 미디어 다음이라고 있는데 미디어 다음이 크게 뉴스, 연예, 스포츠, 자동차, 영화 이렇게 저희 팀이 5개 섹션이라고 말했었거든요. 5개의 섹션을 운영했었는데 저는 이제 자동차 서비스를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다음 자동차라는 서비스를 개발했었고 막바지에는 이제 그런 미디어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모아서 보여줄 수 있게 하는 그런 API 서버가 있는데 그거를 조금 하다가 퇴사를 하게 되었었어요. 네. 기존의 줌 인터넷에 계실 때랑 카카오 이제 새로 이직하시고 나서의 그 어떤 기술적인 스택 그런 차이가 좀 있었나요? 아니면 비슷했나요? 저는 자바 스프링 기반의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라는 점에서 비슷한 점이 많았고 지금 커머스를 하면서 좀 느끼는 건데 그렇게 이제 보여주는 형태의 시스템들 있잖아요. 그냥 컨텐츠 디스플레이하는. 네. 그런 류는 사실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기술적으로. 거의 이제 캐시 발라놓고 사용자 들어오면은 캐시로 거의 다 서빙하고 그 정도가 있었고 조금 달랐던 거는 이제 다음은 이제 몽고DB를 좀 하다하게 썼었어요. 미디어 다음은. 그래가지고 이제 원하는 이제 보여줘야 되는 영역들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NoSQL을 쓰고 있었고 그래서 몽고 기반으로 이제 그런 컨텐츠들을 큐레이션 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이 조금 특이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몽고DB를 좀 잘 썼던 것 같아요, 저희 팀이.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러니까 뭐 줌 인터넷이랑 이제 카카오랑 크게 별반 차이 없다. 맞아요. 거기서 거기다. 카카오 별거 없다. 까보니까 막상. 달랐던 거는 그리고 좀 사람이 많고 큰 회사니까 되게 팀이 다 쪼개져 있어요. 막 저는 이제 섹션을 담당하는 팀이었고 API 서버 만드는 팀 따로, 섹션 만드는 팀 따로, 댓글 만드는 팀 따로. 그 뉴스 송고받는 팀 따로 이렇게 다 쪼개져 있어가지고 사실 저는 그중 일부에 이제 좀 섹션 쪽만 봐가지고 내 뒷단 내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은 완전히 좀 다르죠. 댓글도 되게 잘 돼 있고 다음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송고받는 것도 하모니라고 불렀었던 것 같은데 되게 잘 돼 있고 그랬었어요. 좀 훨씬 더 잘 돼 있었죠. 시스템들이 체계적이고. 캐시는 어떻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EH 캐시도 있고 레디스도 있고 사실 맨캐시도 있고 캐시 레이어 쓸 수 있는 솔루션들은 되게 많잖아요. 일단 제가 하는 다음 자동차는 EH 캐시였어요. 사실은 그렇게 그 인메모리
써도 문제가 안 됐던 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약간의 그쵸, 서버 간의 딜레이가 조금 있어도 크게진 않아서 사실 이제 음. 글로벌한 캐시를 쓰지 않고 서버마다 이제 인메모리 써서 EH 캐시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했던 거. 그러니까 준도 똑같죠. 네. 그쵸. 레디스나 이제 맨캐시 같은 거는 동교화는 쉽게 맞아요.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네. 이제 그쪽 레디스나 이제 맨캐시 서버 죽으면은 이제 캐시가 아예 안 되는 거고 맞아요. 반대로 이제 EH 캐시 같은 메모리 캐시 쓰면은 전체 동교화하기는 조금 딜레이가 있을 수 있어도 대신에 네. 뒷단 다 죽어도 이 서버가 와스가 살아 있으면은 이제 캐시 맞아요. 자체는 문제가 없으니까 좀 많이들 네. 쓰시는 솔루션이죠. 네, 맞아요. 혹시 카카오 다니시면서 좋았던 점은 뭐였어요? 좋았던 점은 일단 되게 잘 갖춰져 있어요. 회사가 크니까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레디스를 넣고 싶고 카프카 같은 거 붙이고 싶어 하면은 뭐 이렇게 잘 돼 있어가지고 버튼 딸깍딸깍 하면 다 만들어져요. 그 서버도 딸깍하면 만들어지고 심지어는 그 머신러닝 같은 게 해보고 싶어서 GPU 달린 서버가 필요해 하면은 버튼 누르면 GPU 달린 서버 만들어줘요. 그런 식으로 뭔가 개발자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되게 빵빵해요.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은 서포트가 확실히 되게 좋은 회사라고 느꼈고, 그리고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어요.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큰 회사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AWS 쓰면 사실 이렇게 서포트 받기 좀 힘들잖아요. 영어로 해야 되기도 하고 막 답변도 느리고. 근데 그쵸. 같은 회사 사람이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카프카를 쓰다가 좀 잘 모르겠어 하면은 바로 연락해가지고 이거 좀 도움 좀 받고 싶어요 하면 실제로 막 카페 같은 데서 만나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뭔가 하고자 하는 게 있을 때 지원이 되게 좋은 회사였어요. 네, 그래서 되게 개발자들이 다니기 되게 좋은 회사다라고 느꼈었어요. 네. AWS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진 않지만 내부에 네. 이미 AWS 같은 사실 맞아요. 사내 클라우드가 있는 상태여서 웹 콘솔 따닥따닥 하면 이제 EC2 서버 같은 게 만들어지는 맞아요. 그런 환경이군요. 네, 맞아요. 네, 그런 좋은 환경에서 이제 일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줌 인터넷에서 이제 카카오로 가실 때 뭔가 기대하셨던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줌 인터넷보다 조금 더 뭔가 서비스가 잘 되고, 아무래도 우리나라 탑 포털 서비스고, 뭔가 트래픽도 좀 더 많을 거고, 그런 걸 좀 더 경험을 해보고 싶으셔서 이제 가셨던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퇴사를 그런데도 이제 하게 되셨는지 이제 그걸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이제 다음이나 네이버 같이 큰 포털들은 트래픽이 많을 거잖아요. 확실히 다를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얘네는 그럼 트래픽 같은 거 어떻게 막아내지? 뭔가 좀 다른 게 있나? 해서 그게 궁금했었어, 사실. 그래서 오게 됐는데 딱 와서 보니까 똑같이 EHKG 발라놨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뭔가 다른 게 있을 거야 하면서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컨텐츠를 하는 그런 서비스는 그렇게 좀 기술적으로 조금 쉽게 풀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크게 다르지 않구나 생각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하는 일이 더 적은 거예요. 왔는데 이미 팀이 다 쪼개져 있으니까, 나는 줌에 있을 때는 이만큼을 했는데 다음에 카카오에 와보니까 API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미디어를 서빙해준 API 서버가 있고, 그거를 잘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API를 이제 나오게 되면 그거를 붙여가지고 그냥 템플레이팅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퍼블리셔분들이 마크업 디자인 싹 해주시면 거기에다 이제 API 붙이고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조금 이제 동작 넣고, 그 정도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그걸 하면서 내가 이러려고 여기 온 게 아닌데 하면서 좀 되게 현타가 왔죠. 그러다가 이제 막 고민을, 다른 팀을 가고 싶다 막 이런 고민도 막 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트랜잭션 같이 이제 커머스 쪽에 직접 이제 사용자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그런 서비스들은 뭐 어떨까? 이게 막 궁금했어요, 그때. 커머스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우영으로 가게 됐었죠. 네. 그러니까 카카오에서는 뭔가 줌 인터넷보다는 조금 더 좀 잘 되고 있는 서비스는 맞는데, 그런 서비스 자체는 맞는데 막상 가보니까 약간 회사의 구성이나 그런 환경 같은 게 각자 할 역할이 다 나뉘어져 있고, 네. 각자 이제 전문성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조금 더 안 맞으셨던 거죠? 맞아요. 되게 부피님한테는. 세분화해가지고 롤을 많이 가져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는 일이 되게 적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네. 인간 레거시가 많았다. 그렇죠. 고인물이 많았다. 이제 조회하는 컨텐츠 서빙하는 시스템들마다 서로 좀 특징이 다르긴 하겠지만 이제 사실 조회형 서비스는 레플리카 DB를 계속 늘리면서 어떻게 해결이 가능한데, 트랜잭션이 필요한 라이트성 요청들은 멀티마스터가 요즘 그래도 이제 보편화된 기술은 아니잖아요.
쉽게 구현 가능한 기술이 아니니까 DB 라이트 IO나 뭐 이런 것들이 이미 인계치를 초과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폭증하는 주문을 어떻게 라이트를 처리하는지 이런 것들 경험이랑 완전 또 별개니까 그런 게 좀 많이 궁금하셨군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보게 됐죠, 커머스로. 네. 제가 그 대학생 때 들었던 이야기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첫 회사에서도 그랬고,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 일반화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일반화 하겠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각자의 그 전문성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각 팀이 잘게 쪼개져 있고 하는 역할이 조금 적다. 포커스 이제 시스템이 이만큼 있으면은 내가 한 역할은 되게 요만큼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좀 들었고, 그게 이제 회사가 좀 작아질수록 뭔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스타트업일수록 이제 본인이 하는 역할이 되게 많아지는, 그래가지고 요 두 개가 각각 뭐 다 장단점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저것 얕고 넓게 하는 거를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굳이 따지면 이제 스타트업 쪽 그런 업무 스타일, 그런 스타일을 좀 좋아하고요. 절대 뭐 대기업에서 절 안 뽑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뭐 그런 얘기를 좀 예전 회사에 있을 그쵸. 때 학생 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저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부분에서는. 일반화해서 아이고. 얘기했습니다. 미안해요. 어그로 끄시려고. 네, 블라인드 형들 미안해요. 싸우지 말고. 보통 이제 카카오 정도 되면 대선 페이지 한다고 하면 수십 명이 달려들잖아요. 맞아요. 깜짝 놀랐었어요. 저 한 번 했었거든요. 저희는 막 통사. 둘, 셋 이러는데. 맞아요. 진짜 놀랐었어요. TF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카카오에서는 그 대선 그런 거 이제 특집 하게 되면은 네. 뭔가 TF가 만들어져요. 네, 그래가지고 다다다다닥 붙어가지고 하는데 진짜 와 이거 어떻게 만들지 했었는데 인력이 그만큼 붙더라고요. 신기하네. 궁금하네요. 저도 궁금하긴 하네요. 저 어떻게 하는지. 구피는 개인적으로 어땠어요? 그렇게 수십 명이서 같이 협업하는 거랑 똑같은 대선은 대선이잖아요. 아, 네. 그리고 이제 혼자서 한 대부분의 일을 해야 되는 거랑 네. 어떤 게 더 자기 취향에 맞았어요? 솔직히. 이제 저는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혼자 하면은 좀 이제 퀄리티가 낮을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그쵸. 네. 그렇긴 한데 이제 TF 같은 게 만들어지면 막 이렇게 그래프 같은 거 예쁜 것도 막 붙이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좀 협업하는 게 좀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타 부서랑 이렇게 이야기 커뮤니케이션도 많이 하고 하나의 주제로 좀 치열하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런 부분이 좀 재밌어 보였는데 실제로 해보진 않아서 좀 그랬고, 혼자서 하는 거는 이제 좀 어느 프로젝트 하는 것 같은 그냥 그런 느낌? 혼자서 막 하는 거죠 그냥. 그래가지고 조금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후자, 그러니까 같이 TF 띄어서 하는 게 더 재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혼자 하는 게 재밌었으면 다시 줌으로 가는 건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후자로 선택하셔서 빌드업 실패했네요. 그래요. 줌은 애증의 줌입니다. 근데 그 궁금한 게 이제 각자의 그 어떤 전문 분야가 이제 다 모여 있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대기업 그런 환경에서 협업이 나쁘지 않으셨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아까 잠깐 얘기를 하시긴 하셨는데, 그런데 왜 이제 배민으로 이직을 하시게 되셨는지, 그러니까 왜 카카오 퇴사 결심을 하시게 된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혹시 뭐 트리거가 될 만한 그런 게 있었나 궁금해요.